그거보다 집에 있는 물건으로 가죽을 관리하면은 사실 겉으로 볼 땐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은 이 표면을 깎아내면서 클리닝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표면이 까지기도 하고 또 표면이 날아가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안녕하세요. 가구를 고친 사람들의 박지원입니다. 지난번에 영상 올려드린 가죽 소파 구매 꿀팁 많이 시청해 주셔가지고 많은 관심으로 이제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는데요. 제가 참고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들 신중하게 고려해서 잘 구매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소파를 구매하실 일이 있으신 분들도 이전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중해서 구매하신 소파인 만큼 또 오랫동안 사용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죽 소파의 경우에는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죽 소파는 패브릭 소파에 비해서 내구성도 좋고 방수도 조금 더 잘 되는 편이기 때문에 관리하시기에 용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은 가죽 소파 오래 쓰는 꿀팁 3가지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죽 소파 관리 요령 첫 번째, 이렇게 샘플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천연 소가죽인데요. 인조 가죽은 어느 정도 좀 포함되는 부분들도 있고 포함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우선은 천연 가죽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죽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천연 가죽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종류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런 가죽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죽 관리 용품들을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시중에 판매되는 가죽 클리너도 굉장히 좋지만 그거보다 집에 있는 물건으로 가죽을 관리하면은 아무래도 좀 사용하기에도 편하고 또 좋은 것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거는 바로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바디로션입니다. 바디로션도 너무 고가의 제품까지 필요 없고 그냥 시중에서 판매되는 저렴한 제품들 구매하셔가지고 가죽에 얇게 펴발라 주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두껍게 올려도 가죽에 좋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살짝 펴발라 주시면 되는데, 꿀팁은 이제 스펀지 같은 걸로 살살 발라 주시는 거 좋습니다. 단 사람과 소는 일단 살아있고 죽었고 이렇게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죽 자체도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죽도 이제 기존에 이제 소 원형이 아니라 코팅이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염색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유의해 가지고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너무 두꺼운 제형 같은 경우에는 바르지 않으시는 게 오히려 좋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죽 전용 용품들은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추천드리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리고 매직 블럭 같이 표면을 깎아내리면서 깨끗해 보일 수 있게 하는 것들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일단 사용했을 때 처음에는 좀 깨끗해 보일 수 있으나 표면을 깎아내면서 깨끗해 보이는 거기 때문에 가죽 내구성에는 굉장히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가죽 소파의 관리 방법은 집에 있는 바디로션을 주기적으로 한 1년, 2년 정도 텀을 주고서 바름으로써 관리를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바르면 되는데 소파도 이제 보시면은 저번에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인조가죽, 프레임 쪽은 인조가죽으로 된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조가죽은 굳이 발라주실 필요는 없고 천연가죽 돼 있는 것만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번엔 가죽 소파 오래 관리하는 꿀팁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클리닝인데요. 가죽 소파는 밝은 색상의 가죽도 있고 어두운 계열의 소파도 있는데 밝은 계열은 사실 고객님들께서 딱 봤을 때 지저분한 것들이 확 보이기 때문에 이거 닦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매직 블록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뭐 다이소든 여러 시중에 판매되는 가죽 클리너를 사용하시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두운 계열의 가죽 같은 경우에도 사용하다 보면 처음엔 안 그랬는데 사람 때 뭐 여러 가지 때들이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뺀질뺀질하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맨들맨들해 보인다, 어느 특정 부위만 그렇게 보인다, 그런다 라고 했을 때 그거는 가죽에 어떻게 보면 좀 오염이 많이 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죽도 사실 사람이 오래 씻지 않다 보면은 피부에도 좋지도 않고 건강상에도 좋지 않듯이 가죽도 오랫동안 그냥 그대로 때가 올라가고 오염이 많이 되다 보면은 내구성도 자연스럽게
낮아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중요한 게 클리닝 작업이 중요한데요. 저희 같은 전문 업체에게 맡겨가지고 클리닝을 진행하는 것이 아무래도 가죽 내구성을 높이는데 조금 더 좋고요. 주기를 좀 넓게 가져가서 1년이나 2년 주기로 해서 클리닝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너무 많이 받으셔도 그것도 가죽에 좋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클리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하는 전용 클리닝 제품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여태까지 10년 넘게 동안 생활해오면서 계속 출연한 제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죽에 가장 데미지가 적게 입혀지고 그리고 또 효과는 좋은 그런 제품으로 해서 사실 국내에서는 유통되지 않는 제품이어서 저희가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아무래도 소비자분들은 클리너로 이렇게 닦다 보면은 사실 겉으로 볼 땐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은 이 표면을 깎아내면서 클리닝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게 소비자분들께서 구분하기에는 사실 쉽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손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장에 가서 가죽 상태를 확인해 보고 만약에 이건 클리닝이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편이기도 하고, 클리닝이 가능할 때 이건 클리닝을 많이 했을 때는 좀 강하게 했을 때는 가죽 표면이 날아갈 것 같다 싶으면은 적당선 안에서 하고, 아직까지는 상태가 괜찮은 것 같다 싶으면은 표면에 쌓인 묵은 때들을 제거하는 데 목적을 두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죽 소파 오래 사용하는 꿀팁 세 번째입니다. 바로 이제 보강 작업을 통해서 가죽의 텐션을 잡아주는 건데요. 사용하다 보면 가죽 무게를 계속해서 받고 지탱을 하다 보니까 가죽이 늘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스펀지도 삭다 보니까 안으로 이렇게 꺼지게 되겠죠. 그와 동시에 가죽도 같이 늘어나게 되는데, 가죽은 늘어나게 되면은 접히는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접히게 되면 아무래도 당연스럽게 내구성이 저하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럴 때 계속해서 접혀 있는 부분들이 생기다 보면 그쪽 부분만 표면이 까지기도 하고 또 표면이 날아가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보강 작업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보강 작업은 사실 소파가 꺼지게 되면 허리 건강에도 좋지 않고 전체적으로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편이기도 한데, 그와 동시에 가죽도 오래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두 가지의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하부 보강 작업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 위에 같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구조만 보강이 가능하고, 프레임에 그냥 방석만 따로 올라가 있는 경우에는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스펀지 교체를 해서 보강을 하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과 방석이 일체형으로 미싱으로 하나로 이어져 있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다 작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프레임과 방석이 분리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수거를 해서 스펀지를 새 거로 교체한 다음에 가져다 드리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만약에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은 전문 업체에게 이런 구조다라고 먼저 설명을 해주시면은 그에 맞는 수리를 해서 가죽도 그렇고 스펀지도 그렇고 소파 전체적으로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는 꿀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알려드린 이 세 가지, 첫 번째 가죽 관리, 그 다음에 클리닝, 그 다음에 하부 보강, 이 세 가지 꿀팁 잘 기억해 두셨다가 소파 오랫동안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